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행정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실내 모임 제한을 25명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모 뉴욕 주지사는 등교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최후 결정자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스몰 비즈니스 3분의 1이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9월까지 전국 임대 가구의 20%가 퇴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지하철 집단 감염 사례가 생각보다 안전하다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대선을 만일 오늘 실시한다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170명을 태운 뉴욕 유람선에서 불법 파티가 벌어져 이웃 주민과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보다 미국인과 영주권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행정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미국인 기술직 노동자들을 만난 직후 연방정부 기관이 미국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PBS, The Hill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노동자 이익에 부합하는 연방정부 계약 및 고용 관행 행정명령으로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 소지자를 해고하고 이를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노동자의 채용 기회가 외국인 노동자의 역량을 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각 기관의 2018-2019 회계연도 계약부터 면밀히 조사해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국 노동자들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소지한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채용, 임금, 근로 조건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부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계약에 의해 창출되는 것을 포함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행정부의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주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임시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할 때 그것은 미국 노동자들의 기회를 감소시킨다며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이 국가 경제에서 해야 할 역할과 모순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올 말까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특정 취업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H-2B, H-4, 주재원 비자인 L-1, 교환학생 및 연수 비자인 J-1 비자에 적용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이 보여 100명까지 허용했던 실내 모임을 25명 이하로 다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난 6월 최대 수용 인원 25% 또는 최대 100명까지 허용했던 실내 모임 제한을 25명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종교와 정치 행사는 예외로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브리핑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파율은 1.48로 나타났습니다. 즉 감염자 1명이 1.48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는 뜻으로 지난 5월에서 7월 동안 0.7에서 1.1 수준을 유지했던 것에 비해 상승하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주 전파율이 1을 넘기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완화했던 사회적 거리 유지 규정 등을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날 뉴저지주의 신규 1일 확진자는 264명, 1일 사망자는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전국적으로 연일 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을 과소평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를 인정하고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어제 뉴욕주의 일일 확진자는 545명이었으며 뉴욕시 확진자는 241명, 일일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공립학교의 가을학기 대면 수업 재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학부모들이 최종적 결정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쿠오모 뉴욕 지사는 이번 주에 학교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로 결정을 내리려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을 학기 등교에 최종 결정을 내릴 사람들은 학부모들인데 아직 학부모들의 우려와 관심, 학부모가 참여한 대화와 토론, 학부모 간의 의견 교환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단순히 낮은 코로나19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각 학군이 학부모들이 납득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지역의 교육부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인 7월 31일까지 학교 재개 계획안을 주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주지사는 일부 학군이 제출한 계획안은 판독조차 어려운 내용이었고 일부는 충분한 세부 계획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각 지역 교육청이 학부모를 비롯한 학생 가족들과 대화의 모임을 갖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청은 등교 재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과 우려사항을 조사하라고 전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발표한 7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학부모 중 36%만 전면 대면 수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에서 6월 조사 때보다 20%포인트나 하락한 것입니다. 대면 수업과 온라인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의 지지율은 36%로 지난 설문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자녀가 등교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매일 원격 수업을 받길 원하는 학부모는 오는 7일까지 시교육국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매 분기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뉴욕의 스몰 비즈니스의 줄도산이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기업들이 지원받은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등을 이미 소진한 상태에서 이대로 갈 경우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뉴욕시 파트너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뉴욕시 24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 약 3분의 1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도시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뉴욕시 기업의 약 95%를 차지하며 고용의 절반 이상인 300만 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타격이 큰 업종인 직장인이 주요 고객인 식당과 잡화점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접객업 연맹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식당 술집의 80% 이상이 임대료를 전부 또는 일부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영세업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클이 맞아져야 되는데 갑자기 팬데믹으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처해진 상태가. 그러면은 물건을 쇼핑한 것도 있을 것이고 물건 쇼핑할 것도 있을 것이고 일단 문제는 돈을 페이를 받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영세업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영세업자까지 돌아오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추이를 봐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아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계속 유지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퍼스널 케어 업종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년의 경우 여름 휴가 시즌이 대목이었던 네일 업종의 경우 재개가 허용됐지만 아예 문을 열지 않은 업소가 꽤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손님도 없을 뿐더러 직원 중에도 감염 우려 때문에 출근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이크루라든지 리만 마커스 같은 큰 회사들이 지금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통계상으로는 개인 파산은 오히려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PPP라든가 EIDR이라든가 추가로 받는 실업수당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그 재정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됐지만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비즈니스가 힘들 것 같다는 그러한 결정을 많이 하셔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는 파산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파산을 문의하시는 분들에서 잘못 이해하시거나 또는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만 파산한다고 오해하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뭐 비즈니스가 지금 안 돼서 문을 닫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도, 가게가 문이 닫는다고 하더라도 개인 보증을 쓰신 융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리스에 퍼스널 개런티, 개인 보증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개인 파산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뭐 회사만 파산하고 개인 파산을 따로 하고 이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회사는 문을 닫으시고 개인 파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신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SBA 융자는 파산이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SBA 융자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파산이 가능해서 그 파산으로 청산이 가능합니다. 조심하실 거는 세일스 텍스인데요. 특히 음식점이나 델리 같은 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파산을 신청하신다고 하더라도 세일스 텍스는 청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을 닫으시거나 파산을 준비하실 분들은 세일스 텍스는 미리미리 해결을 하셔서 파산 이후에도 그러한 세일스 텍스가 개인의 문제로 끝까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국의 정책이 업주의 현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뉴욕시 소상인들이 경제 재개로 기대에 부풀었지만 행정적인 규제만 완화된 것일 뿐 형편없다는 지적입니다. 오는 9월까지 전국 임대 가구의 20%가 퇴거 위기에 놓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강제 퇴거를 8월 말까지 유예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지원책을 썼지만 기한 만료가 가까우면서 집에서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콜로라도주의 시민단체인 코로나19 퇴거 방어 프로젝트는 9월 30일까지 임대가구에 거주하는 미국인 1억 1천만 명 중 20%가 퇴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지역부터 강제 퇴거 러시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미 퇴거 물결은 시작됐다면서 우리는 쓰나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에서 인구가 4번째로 많은 텍사스주 휴스턴에만 지난달 2,000건이 넘는 퇴거 민원이 접수됐으며 뉴욕주의 경우 최대 5만 건의 새로운 퇴거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난 위스콘신 밀워키의 경우 법원에 신청된 퇴거 요청 건수가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제 퇴거가 현실화되면 특히 아프리카계와 히스패닉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라틴계와 아프리카계 세입자의 각각 44%와 41%가 매달 집세 납부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인 세입자 21%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뉴욕 시민들이 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 인해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고 있지만 지하철은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3월 이후 뉴욕시 지하철 이용객의 90% 이상인 550만 명이 지하철 이용을 기피하고 있지만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지하철 이용 관련 집단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대중교통 이용은 생각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는 5월 초에서 7월 중순까지 386건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만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 콩나물 지하철로 유명한 일본 도쿄, 파리, 오스트리아 비엔나도 지하철 관련 집단 발병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코로나 발생 초기에 대중교통 종사자 4,000명 이상이 감염됐고 13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6월, 7월 들어서면서 지하철 이용 관련 감염자, 사망자는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같이 대중교통 이용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착용 인구가 늘고 지하철 이용객 감소로 사회적 거리 지키기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대중교통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률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강력한 환기 시스템도 공기 중 바이러스 입자를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내 공기는 1시간에 18차례나 여과된 신선한 공기로 교체됩니다. 시간당 6회에서 8회 재활용 공기가 교체되는 사무실보다 훨씬 공기가 신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역 전문가들은 만원 열차를 타면 바이러스 에어로졸이 퍼지는 것을 막는 환기 능력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이 경우 코로나19 감염자가 내뿜는 바이러스성 입자는 두 사람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전파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2020년 대선을 실시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270명의 선거의 인단을 확보해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 방송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268명으로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당 270명에 근접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합 선거인단은 100명입니다. CNN은 20개 주의 125명이 확실한 트럼프 선거인단이며 여기에 확보 가능한 45명을 추가하면 170명이 트럼프의 선거인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재선을 위해서는 100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등 16개 주의 선거인당 203명의 민주당 지지로 기울이고 있는 주들의 선거인당 68명을 포함하면 총 268명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숫자는 당선권인 선거인당 270명에서 현재 단 2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공영 라디오 NPR이 어제 분석한 결과도 비슷합니다. 주별 여론조사를 반영한 선거인당 확보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297명으로 트럼프 대통령 170명을 크게 앞섰습니다. 경합 선거인단 수가 71명이지만 이미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여론전에서 매직 넘버를 돌파한 수준으로 앞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욕에서 주말마다 사후적 거리 두기를 무시하는 불법 파티가 벌어져 이후 주민과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저녁 리버티벨 유람선이 17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우고 3시간 동안 강 위에서 불법 선상 파티를 벌였습니다. 이 불법 선상 파티는 강변에 사는 아파트 주민의 제보로 적발됐습니다. 인근 아파트 19층에 사는 트레버 홀랜드는 자택 창문을 통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배 위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신고했으며 출동한 뉴욕 셰리프국은 선주 2명을 체포하고 선장에게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유람선 파티 적발은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무분별한 사교 활동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뉴욕타임즈는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5일 뉴욕주 햄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대규모 콘서트가 논란이 된 지 꼭 일주일 만에 벌어진 사건이어서 더욱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EDM 듀오 체인스모커와 공연은 참석자들의 보건 규정 위반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당국은 안전 규정을 위반한 다수의 음식점, 술집을 단속해 주류 판매 면허를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뉴욕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회사가 금융보험 사기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사이러스 벤스 주니어 맨하튼 지검장은 언론 보도들이 트럼프 대통령 납세자료 제출 요구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근거로 제시한 기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기관과 보험사들의 자신의 순자산과 부동산 가치를 불법적으로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한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릴리는 마지막 임상을 양로시설 입주민과 직원 등 약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시험에 성공하면 연말까지 연방정부의 사용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습니다. 릴리 웨이의 리 제네론 등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도 비슷한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를 만들어 시험 중이라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뉴저지주 상하원은 각 카운티, 타운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채권을 발행해 코로나19로 예기치 않게 발생한 비용과 세수 손실을 충당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각 로컬 정부는 채권 발행을 통해 2019-2020 회계년도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10년입니다. 맨하탄 코리아타운의 주말 오픈 스트릿이 시행됐습니다. 뉴욕 코리아타운 협회가 시행하는 코리아타운 오픈 스트릿은 웨스트 32 스트리트 5에비뉴부터 브로드웨이까지 구간으로 시행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